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외국인의 엔터주 광클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엔터주가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분기 주요 아티스트들의 대거 복귀를 앞두고 1분기 비수기를 거쳐서 2분기부터 엔터주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될 전망인데요. 더불어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가 각광받으면서 대형 엔터테인먼트 주가의 청신호가 켜지기도 했습니다. 엔터사들은 메타버스 사업과의 접점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으며 증권사들은 메타버스의 사업 확장성이 넓어질수록 엔터사들의 수수료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된다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주간 외국인 순매수 1위에서 3위까지 JYP엔터, SM엔터, YG엔터테인먼트가 차지를 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들의 주가도 상승했는데요. 이달 들어서 24일까지 SM은 34%, YG는 19%, JYP는 17%, 그리고 하이브도 11% 올랐습니다. 네, 화요일에 야인스 리턴즈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핫한 두 남자와 함께합니다. 문서진 전문가님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 함께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핫한 두 남자와 함께 또 핫한 주제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거고요. 또 화요일에 기다리는 바로 그 코너 수익의 진수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수익의 진수를 톡톡히 맛보게 해줄 추천주들 끝까지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제는 하락해서 조금은 우울하게 힘이 빠지게 한 주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오늘 어제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를 하면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 함께하고 계신지 또 오늘은 그래도 좀 수익을 만회를 하셨는지 함께 인사하고 시작을 할까요? 오렌지님, 에고 감기 걸리셨나 보다. 감기가 아니고 지금 약간 사례가 걸렸는데 그게 풀리지를 않고 있어요. 아, 그리고 투게더님. 한결님, 오늘 엔터주에 대해서 투게더님의 엔터는 급등락이 너무 심해서 패스한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좀 전망들이 있을지 또 엔터주에 대한 그래도 이야기들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당계 1년차님, 또 오케이 동자님, 스카이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또 버리 앵두님까지 들어갑니다 하셨는데 벌써 주무시러 가는 건가요? 내일을 위해서 꿀잠 자길 바라시고 내일도 그래도 또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나리님까지 인사드릴게요. TV로만 보다가 채팅하려고 유튜브로 왔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궁금하신 내용들 또 내가 오늘 시장 어떻게 보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1시간 동안 함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인스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엔터주입니다. 엔터주가 특히나 이달 들어서 조용히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섹터입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좀 강하게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도 잠깐 말씀해 드렸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순매수 1위와 3위에 엔터주들이 좀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이렇게 외국인들이 최근에 엔터주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이제 일단 제일 큰 건 실적이죠. 이번에 엔터주들이 실적들이 다들 잘 나왔고, 네. 뭐 그 실적 잠깐 좀 정리해 놓은 표가 있는데 실적 그 네, 보시면은 자료 볼까요? 네, 자료를 좀 잠깐 보시면은 그 뭐 하이브라든가 SM이라든가 뭐 이제 YG 엔터, JYP, 네. 엔터 4사가 전부 다 잘 나왔습니다. 보면은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9.2%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컨센 대비해가지고 조금 좀 안 나왔는데 SM이 굉장히 이번에 서프라이즈가 초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는 원래 33억을 예상했는데 153억이 나왔으니까 네. 예, 엄청나게 잘했고 YG 엔터 같은 경우에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80% 넘게 지금 컨센보다 잘 나왔으니까 52억 그 예상했는데 95억이 나왔고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85억 예상했는데 130억이 넘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적이 일단 잘 나온 게 제일 첫 번째고, 그러니까 뭐 JYP나 이제 Y젠터 차트를 보시면은 네. 내려오다가 갑자기 V자로 확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요번에 실적 별로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막 내려오다가 공매도도 좀 있으면 내려오다가 갑자기 쇼크보드가에 들어오면서
급등해 해버린 거예요. 이거 장난 아닌데 이제 이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일단 실적 부분에서 이제 뭐 보여준 부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실적을 보니까 지금 플랫폼 사업 같은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거든요.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잘 되어 가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하반기까지 잘 되겠다. 근데 여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하반기 때 이제 4분기 때 정도 되면은 공연이 또 이제 재개가 될 걸로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면 그러면 올해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그 플랫폼 사업 쪽에 지금 하이브가 지금 위버스 네. 들어갔잖아요. 그게 지금 굉장히 현재 추세가 그거 보시면은 6개월 만에 지금 50% 성장을 했습니다. 뭐 BTS 뭐 해가지고 뭐 TXT 뭐 다 되는데 하반기 때 되면은 뭐 저스틴 비버도 들어가고 불핑도 진짜요? 들어가고 뭐 이제 다 그쪽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도 사업이 돼서 지금 K-팝이 작년도에 이제 코로나 오면서 공연 못 하니까 완전 망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다른 활로들을 지금 찾아가면서 지금 이제 오히려 전망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 오히려 코로나가 어찌 보면 좀 약이 됐다. 다른 데를 좀 찾고 네. 플러스에서 공연이 완전히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재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음반 판매량이 주 수익원이었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막히다 보니까 이제 콘텐츠 중심으로 조금 더 이제 다양한 활로를 모색을 하면서 이 부분들이 또 실적으로 증명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문서진 전문가님께서는 엔터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사랑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이제 그 지금 신기수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게 이제 딱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뭐 소위 말하면 코로나 때문에 공연도 못 하고 그래서 실적 안 좋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팬들이 우리 오빠들 돈 못 벌까봐, 그러니까요. 우리 누나 언니 누나들 돈 못 벌까봐. 그래서 이걸 음반을 사주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음반 판매량이 급증을 했잖아요. 음반 판매량이 급증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흔히 말하는 온택트 뭐 콘서트 뭐 이런 걸 그렇죠, 통해서도 많이 이제 판매가 됐죠. 근데 특히 뭐 유튜브가 또 이제 또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네. 유튜브 많이 시청하면서 K-팝의 또 위상도 좀 많이 좋아졌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관련된 이제 이벤트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뭐 이건 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K-팝의 인지도가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늘어났다라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특히 그 하이브 같은 거는 이제 주력이 이제 BTS잖아요. 네네. 근데 BTS의 주력 무대가 지금 보면 유럽, 그 다음에 북미 지역, 이쪽 지역이잖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유럽, 북미가 코로나 지금 백신을 가장 많이 맞아서 코로나 그러니까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대륙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력일 수 있는 이 대륙에서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가지면 지금 뭐 스페인이나 이런 거는 실험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없이 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근데 한번 실내 콘서트 해보는 건데 어떻게 됐냐 이런 것식으로 해서 계속 글로벌 투어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 거라는 거. 그다음 뭐 이런 점들이 지금 확실하게 이런 외국인들이 엔터를 좀 매수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오케이 동자님이 그래도 주식은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채팅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엔터주들이 또 오늘도 좀 잘 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응 전략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엔터주의 또 다른 호재가 무엇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보급이거든요. 백신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 이 투어, 공연에 대한 문이 조금 더 열리게 되면 지금도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 조금 더 큰 수익과 큰 실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아마도 이 엔터사들에서도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신기수 전문가님,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뭐 엔터사들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 잘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BTS 포스트 BTS를 지금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 이제 그룹들 지금 기억이 안 나 이름이 근데 누구요? 투바투? 뭐, 투모로우 바이 투모로우? 예, 투바투래요. 저도 잘 모르네요. 하이브 쪽에는 제가 BTS밖에 몰라가지고 이런 거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모르는 거 보면 보이그룹이에요.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네. 어쨌든 이제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고 또 뭐 이제 그 위버스 같이 이렇게 이제 지금
뭐 그런 이제 플랫폼 쪽도 하면서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SM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구조조정을 좀 세게 했습니다. 작년 4분기 때 SMC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채널 2개나 폐국을 해버렸어요. 아, 적자라고 해서 네. 또 동경 레스토랑 사업하는 것도 영업 종료해버렸고 또 이제 코엑스 아티움도 그런 거 다 이제 어쨌든 다 도난되는 건 다 접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조조정을 세게 하는 바람에 이번에 이익도 잘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내실화를 기한다는 측면에서 뭐 이제 괜찮은 거고 앞으로 뭐 SM 쪽에도 뭐 계속 해가지고 뭐 잘 될 테니까 뭐 그 연예인들이야 뭐 잘 되고 있고 YG엔터 네. 쪽에는 지금 불핑이 뭐 아주 그쪽에는 뭐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독보적이죠. 또 지금. 로제는 솔로 했는데 대박이 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쪽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고 불핑과 관련해 가지고는 요즘 유튜브 보잖아요. 그러면 그 작년 상반기 때 우리나라 뭐 BTS라든가 그 리액션 그 비디오가 네. 그 외국의 유튜버들이 리액션하는 영상이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 지금 블랙핑크 리액션 영상이 되게 아직까지도 지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로제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블랙핑크가 지금 굉장히 좀 핫하게 BTS 다음을 이어갈 이제 주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K-팝 쪽에서는 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앨범 판매도 지금 잘 되고 있고 아까 문선 전문가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그 팬들이 원래 이제 그 저기로 스트리밍 쪽으로 이쪽 그 노래 사업이 그쪽으로 되면서 앨범은 망했다 이랬거든요. 그쵸. 근데 작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앨범이 이제 뭐 한 사람당 이제 팬 클럽 사이에서는 이제 10장 이상은 기본적으로 사야 그치. 되고 우리 팬심이 또 예, 팬심이 장난이 100장 이상 아니죠. 사고 뭐 네. 이렇게 뭐 해야지 이제 팬미팅 때 또 뭐 이제 좀 뭐 좋은 거 뭐 하고 뭐 이러니까 그런 거 사는 거고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니주가 예상보다 엄청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사실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본 쪽에서 이번에 매출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니주가 근데 지금 보면 초창기잖아요. 네네네. 지금 구글에서 이게 파악하고 있는 그 저기 그 팬층을 보게 되면은 일본 쪽에서는 지금 트와이스를 좀 앞질러 버렸어요. 인지도가. 그래서 그렇구나. 니주가 그렇게까지 잘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매출로 어쨌든 나타났고요. 일본 쪽에서 지금 하반기 남자 니주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한대요. 여자들도 잘 됐으니까 네네. 남자들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뭐 하나씩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신기수 전문가님 하면은 있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예. 요새는 또 블랙핑크 유튜브도 많이 보시나 봐요. 아, 유튜브를 보면은 제 저기에는 알고리즘이 네. 계속 블랙핑크를 블랙핑크인가요?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계속 보니까 그걸 뜰 텐데. 네, 그런 거 그쵸? 한 번 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네, 또 이러니까. 블랙핑크가 매력이 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힘들다더라고요. 자, 문서진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엔터사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뭐 일단 이제 뭐 신규 전문가님이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해 주셨고 일단 SM은 구조조정 뭐 잘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M이 기존에 이제 가장 어찌 보면 이제 인젠 4사죠. 하이브까지 합치면 네. 주력 엔터 대형 4사 중에 가장 어찌 보면 약간 뭐 이런 말 하면 좋겠어요. 올드하다. 아,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아티스트들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 부분을 많이 깼어요. 뭐 그러니까 지금 사실 레드벨벳이 지금 사실상 활동이 좀 약간 중단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부상도 있고 또 뭔가 좀 구설수도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한 7년 만인가요? 그러니까 레드벨벳 이후에 최초로 이제 여성 아이돌 그룹이 나왔습니다. 에스파고 뭐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저도요. 이번 노래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예, 네. 예, 넥스트 레벨. 넥스트. 예, 그 좋더라고요. 추임새도 좋더라고요. 우하! 맞아요. 이것도 좋고. 그래서 근데 좀 안정적으로 데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맘바보다는 처음에 나왔던 싱글 블랙맘바보다는 이번에 넥스트 레벨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연착륙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레드벨벳 쪽에서 공백을 지금 이제 에스파가 좀 이렇게 메워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SM이 안 갈 수밖에 없는 게 주력이 지금 다 별로다라는 거잖아요. 별로가 아니라 어쨌든 엑소가 자 군대를 뚜렷하게 가버리니까 지금 없죠. SM 네. 엑소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뭐 NCT라는 그룹이 있어요. 남자 보이 그룹이 그냥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상 조금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유명한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BTS나 뭐 엑소나 이런 거 뭐 빅뱅 이런 것보다는 덜 유명하니까 상대적으로 인기가 별로 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완전히 큰 착각인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가장 크게 어쨌든 그냥 뭐 인기 이런 거 그러니까 인덱스로 딱 보여지는 거 제일 강력한 건 BTS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제 인덱스로만 딱 놓고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블랙핑크란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NCT. NCT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그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그 네. 탑 100 차트를 듣는데 네. 거기 NCT 드림의 네. 노래가 굉장히 많이 껴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컴백을 했고 그건 아. 유닛이죠. NCT 아. 안에서 또 유닛으로 나오는 게 저도 잘 NCT 몰랐는데, 드림인데 300만 장을 팔았어요. 앨범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거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덱스 기준으로 뭐 팬심 이런 거 진짜 말고 그러니까 정량화할 수 우리가 딱 그 계량할 수 있는 네. 이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명확하게 NCT가 3위입니다. 그러니까 1위는 그렇구나. 뭐 BTS고 네. 2위는 블랙핑크고 블랙핑크. 3위는 NCT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앨범 판매량도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에 그만큼 팬심도 굉장히 강하고 특히 뭐 이거 글로벌 투어를 했을 때도 글로벌적인 인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약간은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세븐틴도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세븐틴이냐 NCT냐라 할 때 아직까지 이제 NCT가 맞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국내에서 어찌 보면 글로벌적으로 3위를 할 수 있는 뭐 이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SM 사실 이번에 실적 좋은 것도 이거 NCT 때문이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흐름이 좋다. 그래서 네. SM도 이제 그동안 좀 약간 이 주력 아티스트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지금 좀 걷어내고 있는 것 같고요. JYP 같은 거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니주가 이제 뭐 니주도 잘 되고 있고 그다음 남자 니주도 나오고 있고 이제 니주 또 컴백합니다. 컴백하고 그다음에 트와이스 또 컴백하잖아요. 저는 우리 집 준호 컴백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 2PM. 그런가요? 저는 네. 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아. 그래서 네. 어쨌든 이쪽에 이제 주력도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고 있고 YG는 어쨌든 뭐 불핑 효과 그다음에 YG가 최근 들어서 이제 어쨌든 메타버스 사업을 좀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는 이번에 뭐 BTS 또 버터가 또 난리 또 한 났다는 건 거예요. 했죠. 역시나 뭐 건재하다는 걸로 뭐 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네. 위버스의 성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계속 위버스가 확장이 되잖아요. 뭐 이러기에 대한 뭐 기대감. 뭐 이러다 보니까 다 전체적으로 좀 괜찮게 보이는 거죠. 예, 아무래도. 자, 이렇게 각 엔터사들의 움직임,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이제 아티스트의 현황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또 엔터주가 메타버스랑도 이제 결합이 되더라고요. 엔터주와 메타버스의 결합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되는지 어떻게 좀 연결을 해볼까요, 전문가님? 일단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메타버스가 보면 그러니까 이 활용도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좀 막연하긴 하죠. 근데 지금 메타버스에서 가장 어찌 보면 상업화하기가 좋은 게 엔터 쪽이에요. 이건 이제 뭐 이미 미국에서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내에서 미국의 유명 래퍼가 공연을 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게임 안에서 그냥 이 게임 캐릭으로 공연을 했는데 그냥 실제로 공연한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엔터 쪽이 지금 메타버스로 엮기에는 가장 돈이 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NC소프트가 이쪽에 굉장히 많이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 NC소프트가 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딱 그냥 내가 만약에 VR을 끼면 내 옆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즈원을 원래 했었는데 거기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대화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제로 대화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가장 어쨌든 보면 가상현실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화 될 수 있는 모델이 수요가 가장 많을 좋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특히 BTS 내가 만약에 뭐 RM을 좋아한다, RM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럼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뭐 만약에 지금처럼 뭐 팬 사인회 그걸 뭐 여기 만약에 나오면 이걸 쓸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초기 단계긴 해요.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많이 대화를 못 해요. 근데 이게 점점 AI가 발전하면 정말 사람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화가 될 거란 말이죠. 뭐 그런 것들이 어쨌든 뭐 엔터 관련 기업들이 계속 메타버스 시장 쪽에서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온택트보다는 조금 더 진화된 공연 또 메타버스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확실하게 엔터 쪽이 뭐 괜찮을 것 같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 엔터사들이 이제 이쪽에 어쨌든 투자를 계속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 성장 네.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메타버스 시장이 그럼 커질수록 엔터주도 그에 대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엔터주와 메타버스, 이제 엔터주도 메타버스랑 연결해서 테마주로 같이 좀 엮여가는 건가요? 뭐 테마주를 엮인다기보다도 앞으로 이제 그 엔터사들이 메타버스 업체하고
같이 하는 거는 뭐 거의 숙명처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메타버스를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만들어 놓는데 사람들 끌어들일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결국엔 연예인들 데려다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엔터 회사들 입장에서는 어디랑 할까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조인을 분명히 이제 하게 될 거고 네. 아직까지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확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특이점이 한번 확 올 거예요. 어딘가에 한번 빵 터질 겁니다. 누가 뭘 했는데 네. 엄청났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아마 그게 나올 텐데 저는 그게 아마 빨리 올 거야. 내년 정도만 돼도 그런 게 오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분명히 실적으로 우리가 유튜브 그러다가 지금 유튜브 실적이 엔터 4사의 실적이 상당 부분 차지해 버립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메타버스 쪽에 실적이 상당히 차지할 텐데, 근데 메타버스와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 유력한 플랫폼이 확 부각된 게 아직까지는 이제 없다는 부분이 있는데, 다들 지금 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심지어는 네이버, 카카오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터질지는 모르지만 네. 분명히 이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플랫폼의 하나로서 어찌 보면은 메인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예, 그렇게 될 가능성 분명히 있다 보고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엔터주들의 투자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터주는 어떻게 좀 접근을 할까요? 뭐 일단 국내 이제 주요 4사는 뭐 저는 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엔터주 좀 좋게 보니까 저는 이제 JYP를 어쨌든 지금은 제일 좋게 보긴 하는데 네.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NCT 효과 때문에 SM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냥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오늘도 SM이 가장 좀 많이 오르긴 네, 했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떨어졌거든요. 가장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긴 하다. 하이브는 그래도 바닥권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평가인 건 맞아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지금은 조금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면 뭐 어쨌든 주요 엔터 4사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4사들은 괜찮은 것 같고 네. 코로나 이제 종결되면 뭐 기대감이 가장 강력할 수 있는 섹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SM을 하던 뭐 JYP를 하건 뭐 네. 하이브를 하건 YG를 하건 상관은 없다. 누가 먼저 가고 뒤에 가고의 차이일 뿐이지 아, 그래요? 방향성은 같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엔터 주요 4사들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다만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내년을 기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확한 건 내년이 확실하게 포텐이 터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종결이 생각보다 더 늦게 될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보면 유럽이나 미국은 거의 지금 종결로 가고 있고 종식으로 가고 있고 우리도 조금 생각보다 늦었지만 그래도 내년이면 좀 종식 쪽으로 갈 거고 동남아 같은 경우도 내년 한 하반기 정도면 좀 종식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이제 엔터사들이 뭐 글로벌적 그러니까 이 글로벌 투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글로벌 투어가 되면 얼마나 잘 나오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내년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 엔터주는 지금부터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의 엔터주 투자 전략은 어떨까요? 일단 실적 전망이 2023년도까지 엔터 4사가 전부 다 그 계속 연간 실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걸로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이제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네. 예, 단지 이제 지금은 이제 좀 급등 구간이라서 조금 조정 나오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선호하는 거는 JYP하고 YG 엔터입니다. JYP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들은 보면은 엔터사들이 다른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JYP가 보면은 제일 퓨어하게 지금 아티스트한테 엔터에만. 제일 이제 기대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강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나중에 그게 이제 컨텐츠가 계속 살아있다면 나중에 딴 데서 붙게 되면 이건 주가 모멘텀이 크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불핑 모멘텀이 일단 요즘 제가 많이 봐서 그런가? 일단 큰 것 같고 네. 플러스에서 YG는 YG 조직 문화를 저는 참 좋아해요. 예, 아, 되게 그래요? 이제 멋대로 내버려 두는 거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네. 잘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야인스톡에서는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 빨리 좀 이 백신이 종식이 돼서 콘서트장 가서 소리도 지르고 싶고 좀 한데 연예인도 좀 눈앞에서 가까이 보고 싶고요. 자, 엔터주주 전망 계속해서 좋습니다. 이 백신 접종 그리고 코로나 종식의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또 이 메타버스로 같이 연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적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체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또 엔터주들 좀 약간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이미 또 엔터주들로 여러 가지 좀 익절
적절하시고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전망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엔터주들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전망 체크해 드렸습니다. 오늘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